정순신 방지법이라는 이 법의 내용은 뭐 저의 법안은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청원했던 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개들의 학교 폭력에 관련된 법률안 한 35개를 중에서 이제 교육위원회가 제안해가지고 최종 가결된 건데, 그 내용에는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폭력 안에 옛날에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이게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약간 대체적으로 두리뭉실한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에는 이제 학교 폭력 정의 안에 무조건 사이버 폭력이 포함되는 내용 자체가 이 법안에 최초로 담겼다고 해요. 그리고 나라가 학교 폭력 학생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 교육 등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학교 폭력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해맑음 센터 같은 이런 좋은 센터들 있잖아요. 피해 학생들이 좀 더 사회에 빠르게 이렇게 회복되어가지고 교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간 기숙형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종합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 신설하고, 그다음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및 학급 교체를 좀 더 빠르고 강하게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업무 담당 교사가 이제 수업 시간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수업에 들어갈 수 없게끔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어지고,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 학생 측이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함부로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관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번 법안은 피해 학생의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을 시켰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 밖에 이제 사이버 폭력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구제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상의 구제 조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한 점, 이런 거를 법안 심사 소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회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죠. 우리가 사이버 폭력하면 어떻게 보면 한 아이를 때려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피해 아동을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고 약간 조금 그런 촬영물을 유포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이 법안에서는 그 유포한 것을 국가가 지워주겠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통과가 되어서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제 교육위 제안으로 최종 가결이 되었고요. 이제 국회에 본의회 이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회의하는 거,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되면은 정말 좋겠다. 이게 진짜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 피해 학생의 그런 보호라든지,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강력한 분리 조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즘 선생님들이 갑자기 고소당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비일비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원의 책임 면제도 해주고, 이런 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학교폭력 학생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운영을 한다는. 왜냐하면은 제 청원은 아직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진행 단계예요. 그 말은 아직 소위원회에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정순신이라는 사건이 터진 게 저보다 한 달인가 2달 정도 먼저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법이 이제 뭐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대체 언제쯤 통과가 될까요? 아직까지 위원회 회부 단계에 있습니다. 4월 19일 날에 청원 5만 명이 동의를 해와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위원회 회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월 22일인 현재 아직까지도 소위원회 회부가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장에서 과연 제대로 움직일지가 문제라고 보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가장 큰 의의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처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죠. 그래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 다 그래, 뭐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영수 사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학생을 위한 선생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교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내 월급, 내 밥그릇만 생각하는 선생님이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져봐야죠.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에 정순신 방지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했던 그 파일 내용이랑 이 정순신 방지법이랑 똑같아, 내용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말을 쓰는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와 거의 흡사해가지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보자마자 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여튼 오늘 이러한 방지법, 정순신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피해 학생을 위한 법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그거를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가결을 해서 본 국회 회의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시간 되시면은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생겨가지고 정말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가해자의 교화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겪었던 일은 정말 끔찍했지만 저는 28살이잖아요. 이제 28살이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중간에 누구 하나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저는 아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솔직히. 그건 청소년이라고 저는 봐요. 그 미만, 유치원 때 뭐 이럴 때라든지 5살, 6살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이모가 깎아줄까 이러면 막 까르륵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아가들. 이런 법들이 좀 더 많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통제하고 학생들이 좀 더 올바르게 클 수 있게 선도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서 학생 때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잡는다는 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뭐 체벌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큰 어른을 바꾸기엔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이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가려가면서 흡수하지 않고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좋은 것만 흡수할 수 있게끔 이런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